한 주간의 빅 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의 김석진입니다. 여러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부산 만덕 5지구가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 한 11년 만에 주민 특별 분양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었던 이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이 얘기 나눠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기자 소개합니다. 김윤정 기자 그리고 박지한 기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또 다시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뉴스테이와 관련돼 가지고 한번 행복주택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오늘 얘기 나눌 만덕 5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로 해가지고 지금 재개발이 지금 되고 있죠. 저도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항상 그 지역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참 이제 예전에는 좀 이렇게 빈집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이 이제 완전히 공사 이제 기반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철탑 농성도 버리고 문제가 많았던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원성이 높았던 지역이니만큼 관심도가 좀 높은데요. 그 만덕 5지구를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2005년도에 지구 지정이 된 이후에 LH가 이제 사업 시행자로 되면서 2007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당 한 30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 그때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렇게 합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예산 문제가 있어서 한 3년 정도 보상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갔는데 그 3년 기간 동안 그 만덕동 일대가 주택들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주민들이 좀 불이익을 당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보상을 해달라. 주택공사 LH 측에서는 우리가 일부러 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법리적으로도 그때 공방이 심했었는데 안 해도 된다는 법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은 반발도 하고 철탑 농성도 하고 못 나가겠다. 우리가 쫓겨나는 거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지난 10월이죠. 그러니까 지구 주민들을 위한 주택 분양 그래도 해결이 좀 된 상태에서 드디어 분양을 시작을 했었고요. 11월 달에 계약을 이제 완료를 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사회 문제가 됐던 게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하면은 이게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집을 나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그 과정에서 보상 문제가 항상 이렇게 뒤따르잖아요. 취재하신 제가 내용도 봤습니다만은 그 이제 분양을 주민들 위해서 분양을 한다 했지만 분양 가격과 그다음에 보상 가격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취재했던 한 분 같은 경우에도 한 10여 평 정도 규모로 해서 그 당시에 한 3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보상을 받았었는데 3천만 원. 주민들은 특별 분양을 할 때 그 가격대를 좀 낮춰달라. 그러면 일반 분양가하고 좀 차이를 많이 두면 전매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못 들어가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거를 좀 플러스 알파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주민들은 특별 분양가를 좀 600만 원대로 좀 낮춰서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LH 측에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평균 분양가가 737만 원 정도 선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양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고 분양 상담을 하는 현장에 한번 갔어요. 그때는 이제 특별 분양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분양 사무실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입주민, 지구 주민들만 대상으로 한 분양 현장에 한번 방문을 드렸더니 생각보다 너무 높은 이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돼서 저희가 그 보상받은 가격으로 여기를 들어오려면 제일 낮은 평형대로 해서 들어오려면 기본 반 이상, 그러니까 1억 이상은 더 융자를 내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게 부담이 너무 많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이 그 주민들 서민들이 좀 못 사는 동네를 좀 이렇게 환경을 개선시킨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취지인데 정작 이분들은 사실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아니 그 실제 지금 이렇게 그 분양을 받아보려고 이렇게 하면은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다 평당 뭐 1,000만 원 이상이어서 오히려 거기에 비해 보면은 700만 원대면은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 보상 받을 시기도 한참 이전에 이제 그 지가에 대비해 가지고 보상을 받았던 거고 그 600만 원대로 낮춰준다. 그 뭐 도저히 그렇게 할 상황이 안 됐나 보죠. 지금은 이미 분양이 들어갔었고 특별 분양가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렸던 700만 원대는 이제 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예. 이게 뭐 차후에 내년이든 뭐 이렇게 일반 분양이 그럼 될 더 때 높아진다는 그것보다 더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특별 공급가가 그렇죠. 700만 특별 원대라는 공급가, 말씀이시죠? 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가가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분양을 하니까 예. 주민들 입장에서도 조금 많이 높지 않나 하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의 주민들이 한 몇 가구 정도나 지금 되죠? 만덕 오지구 원래 주민들이 2블럭 중에서 지금 1블럭 분양을 시작을 했고요. 예. 한 1,600여 세대 정도 대상으로 한 1블럭. 그래요? 그중에서 한 1,400여 세대가 지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세대인 걸로 알고 있고 그때 계약이 완료되면 나중에 입주는 또 차후에도 저희도 한번 알아봐야죠. 정말 지구 주민들이 얼마나 입주를 해서 깨끗한 환경에 들어와서 살 수 있나 하는 거는 또 차후에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될 듯. 거기가 대단히 아파트죠. 예. 총 그 원래 그 가구 수 한 어느 정도나 지금 그 분양을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가요? 거기 아파트가 뭐 몇천 세대라고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1블럭 같은 경우에는 1,600여 세대가 되고 2블럭까지 포함을 하면 한 3,600여 세대가 만덕 오지구에 그 들어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세대 같은데요. 그럼 이 중에서도 뭐 한 거의 절반 정도는 일반 주민들이 아까 앞서 얘기하신 대로 한 1,400여 세대가 특별 분양으로 해서 지금 공급 중인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집 들어오시는 데 대해서 뭐 그 결국에는 가격은 분양가는 더 이상 낮추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일단은 700만 원대로? 계약을 예. 어차피 분양 공고가 나왔었고 네. 다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돼야 되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볼 거는 과연 그 지구 주민들이 뭐 100%는 아니더라도 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입주를 해 있나 하면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훑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부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이게 전국 단위로도 그러니까 노후주택 한 30% 이상 되는 노후주택지의 공공 부분이 이제 추진하는 신화군, 그다음에 그 LH만이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법이 좀 바뀌어서 예. 민간에도 이렇게 들어와서 시행사로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예. 지금 만덕 오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 2블럭 같은 경우에 이제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이블럭은 민간이. 예,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LH에 들어와가지고 700만 원 선 해가지고 뭐 나중에 또 일반 분양도 하겠지만 그러면은 민간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격대가 더 높아질 부류가 더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현재 아무래도,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분양 열기가 다른 도시와 비교해가지고 식지를 않고 1,300만 원대까지도 지금 평당 분양가가 제곱미터당 분양가가 나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투기가 좀 과열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언제쯤 완료가 되고 또 뭐 주민들 같은 경우에 입장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높은 분양가 10평 정도 남짓한 집에서 사시는 분들은 보상을 받아봤자 뭐 4천만 원 뭐 정도밖에 안 될 건데 대략 700만 원이라고 하면은 22평 넘는 경우에는 뭐 1억 8천 거의 2억 가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분들 과연 입주하실 수 있을까가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 사시는 분들도 전부 다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좀 저소득 진짜 저소득 주민들이 그렇죠. 많은 거죠. 뭐 한 10여 평 정도의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뭐 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아니면 좀 잘 받을 수 있는 그나마 지금 희망사항이라면 그거라도 좀 잘 받을 수 있는 조건이면 좋겠다 하고 계시는데 또 요즘 뭐 전매 부산에는 전매 제한이 없는데 뭐 전매를 해서 그냥 가격대를 좀 받고 프리미엄 받고 또 그냥 떠나야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많은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전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을 것 같네요. 그런 분들께서는. 그럼 이분들은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정말 걱정이 되는데 다른 지역은 좀 어떤 예. 네. 저 뭐 철탑 농성까지 하면서 네. 뭐 일부 주민들은 끝까지 남아 계시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 지나갈 때만 해도 뭐 이렇게 뭐 빨간 깃발도 보이고 일부 주민들은 좀 덜어 사시던데 제가 최근에 그쪽에 한번 가보니까 정말 그 모습이 하나도 안 남아 있더라고요. 전부 다 이제 공사 걸어가지고. 시작했죠. 네네네. 예. 그럼 그 끝까지 계셨던 분들은 다 어디로 가신 겁니까? 끝까지 계셨던 분들도 마지막까지 뭐 안 된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분양가를 좀 잘 해달라는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세 세대 남아 있는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을 안 할 것도 아니니까 뭐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재건축이랑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은 일반 주민들이 이제 나서서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뭐 시행사, 뭐 시공사 이런 거 선정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워낙에 이제 노후된 뭐 이렇게 밀집 세대가 많아서 주민들 자력으로서는 저소득층이 많은 안 이런 되니까. 환경이면 주민들 자력으로서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안 될 때 공공 부분이 들어와서 요 같이 해결해 주는 그런 모든 제반 여건들을 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총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근데 서부산 쪽에 보면은 그 북구나 사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이 이제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계속 이제 뭐 십수년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다 지금 올해 거의 다 무산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부산시에서도 이렇게 그걸 갖다 허가를 안 해준 부분이 네. 많죠. 하도 그럼- 말도 많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관이 주도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주민 동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가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은 사실 다 그냥 거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LH 공사가 원래 보상을 해주겠다는 시점에서 3년 이상을 끈 뒤에 보상금이 나와서 그래요. 그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 사이에 그 일대가 집값이 많이 뛰어서 그렇죠. 주민들 보상가하고는 지금하고는 현실이 안 맞다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됐던 부분이에요.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 부산에서도 붐이 많이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 지역에서 서부산권하고 동부산권하고도 차이가 또 많이 나는 걸로 어려움을 거기도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분들 분양 이제 뭐 매매 대금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보상금을 받았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일반 그 분양을 받으려는 도시 가구 주민들 일반 이제 주택을 원하 살고 계시는 분들 뭐 아파트 들어가려고 아파트에 살려고 분양에 이렇게 많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적은 돈으로 오히려 어쩔 수 없이 분양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거기 들어가려면 또 일반 시민들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을 아까 뭐 1억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데가 오지구 말고도 또 있나요? 지금 부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산 지역에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전국 단위로 해서는 예. 한 10%가 안 되는 걸로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부산 쪽은 아무래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앞서 얘기하실 때도 뉴스테이 얘기하면서도 고지대, 특히 부산은 고지대 이렇게 좀 저소득층 사는 곳이 많잖아요. 이 지형상. 그래서 그 부분을 뭐 다 이렇게 집마다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니 제가 살고 있는 데서도 이제 산이 이제 점점 안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아파트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앞에는 뭐 금정산이 보이고 이랬었는데 이게 안 보이고 이제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뭐 개발
해야 될 곳은 분명히 개발이 이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정작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위한 그런 주거 시설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이 부동산 열기가 이렇게 부산이 이렇게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뭐 11.3 네. 대책을 부동산 대책을 내놨잖아요. 앞서 김인혜 교수 얘기하셨지만 전매 제한은 일단 부산은 없는 걸로. 그러면서도 또 그 투기 뭐 과열지구 비슷하게 해서 뭐 저기 해운대나 이쪽 동부상권에만 이렇게 아무래도 좀 치중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서부산 이쪽은 개발을 해야 될 곳이 엄청 솔직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지금 명지나 이런 데는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집값은 자꾸 올라가고 분양가는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원주민들 살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집 어떻게 뭐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113 대책이 마련이 돼서 네. 사실 뭐 부동산도 그동안 어떻게 정부 발표가 나올까 사실 많이 궁금해했었는데 일단은 뭐 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전매할 수 있는 기간도 좀 늘렸고 뭐 1년 6개월이라든지 맞아요. 그다음에 뭐 5년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일부 지역 지금 뭐 해운대라든지 남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처럼 이렇게 괜찮은 데 몰리는 그런 지역에 한정해서 했고 나머지 지역은 좀 많이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또 관심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 다들, 재건축하는 지역에 다 이때까지 분양이 다 그 몰렸었고 또 뭐 몇백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는데 재개발, 재건축도 동서 간의 균형이 되게 불균형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부상권에는 뭐 이렇게 개발이 잘 되고 서부 상권은 또 개발이 잘 안 돼서 이번에 사상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그 네.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겠다고 해제를 해달라는 것도 사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개법일 그쪽 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제 예. 네, 해제해달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해제가 됐고 보니까 그 사상구 같은 경우는 이제 28곳에서 이 재개발을 추진했는데 예. 11곳이 이제 해제가 됐고 북구 같은 경우도 30곳을 추진해서 10곳이 현재 해제된 상태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해운대나 연제구 이런 데는 21곳, 13곳씩 신청을 했는데 다 이제 개발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서부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수요라든지 그리고 네. 주변 환경 자체가 예. 뭐 공단도 막 공단이랑 주거 환경이 섞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선뜻 나서는 건설사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는. 예, 만덕 오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2005년도 지구 지정을 받아서 지금 지구 주민들 특별 분양에 들어간 게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서야 네.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지구 지정을 지정을 받아도 뭐 의견들 많아서 기본 뭐 5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동부상권은 그나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뭐 바닥이 된다면 서부상권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치고 또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해제를 좀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재개발도 보니까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뭐 동부상권에는 어차피 재건축을 하고 뭐 조합이 만들어져 가지고 하면은 일단 지가가 높으니 비싸니까 그 보상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에 비해 가지고 서부상권은 원체 이게 그 지가도 별로 이렇게 낮은 데다가 보상도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곳에 아파트를 지어야지 분양 열기도 높아지고 분양도 되고 해서 더 많으니까 이 참 이거 난국입니다. 이거 아파트 집 문제. 내 집은 정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없는데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집은 어디 있는지 궁금한데 이런 이제 뭐 특별 분양도 뭐 만덕 오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작했다고 해서 이 뭐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정말 원주민이 좀 이렇게 좀 발 뻗고 내 집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은 안 나오지는 건가요? 뭐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의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도 지금 많이 있고 또 조합은 어떤 곳은 해제가 된 곳도 있고 막 그렇지만 그분들 얘기는 어떻습니까? 왜 그 해제 자기네들이 이제 처음에는 재건축을 하려다가 포기를 하는 겁니까? 뭐라고들 얘기를 하시나요?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그 시일이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뭐 주민들의 피로도도 쌓이고 그리고 마땅히 이렇게 나서는 그 뭐 건설사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주민들이 이제 직접 이제 뭐 다시 이제 논의를 거친 결과 이제 뭐 절반 이상이 다시 해제하는 쪽으로 하자 해서 이번에 또 개법 1지구도 그렇게 해제가 된 거거든요. 그냥 이대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말하자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데다가 그렇죠. 재개발 언제 될지를 모르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뭐 삼락동 같은 경우는 정말 절실히 이제 바라고 있는데 그쪽 지구에 사는 주민들은 이제 뭐 부산시에다가 이제 직권 해제로 좀 해달라 이렇게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 뭐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뭐 이런 문제 앞으로 또 언제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113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뭐 서울 쪽에 투자를 못하는 분들이 부산으로 또 내려오지 않을까 하고 사실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격탄은 오히려 밑에 있는 직구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부산 지역에 한 50곳 되나 220곳 중에서 한 60곳이 뭐 해제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서부산 권역이 많았다는 점을 볼 때 좀 이렇게 주택도 좀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게끔 골고루 좀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도 좀 내놓았으면 합니다. 뭐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맞춰서 하시니까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힘듭니다. 예. 이 재개발 재건축이 투기를 과열시키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단초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대로 좀 이렇게 없는 시민들이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내 집을 마음 편하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좀 지어져야지 많은 시민들이 이런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그런 부분에는 너무 상업적인 경제적인 논리로만 치우치지 말고 정말 그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그런 주택 건설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두 기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두 팔 없는 발가락 피아니스트죠. 류웨이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다. 죽거나 멋지게 살거나. 내 길이 아무리 힘이 들고 절망적이어도 가장 최악인 죽음을 피해갔으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가오지 않는 내일이 두려워서 선뜻 발을 내딛지 않는 거 아닐까요? 새로운 도전은 설렘이라는 말처럼 절망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그리고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